퇴직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축하받아야 할 일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면 축하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온다. 특히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일해온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자부심은 남지만 정작 남은 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뿐이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칼같이 점심시간을 지키며 주어진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축 하나를 잃은 기분이 된다. 그 공허함은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을 때 절망으로 바뀌고 만다. 58세에 명예퇴직한 이정수 씨도 그런 인물 중 하나다. 공무원 생활 33년. 누구보다 성실했고 큰 사고 없이 일해왔다. 퇴직 직후 며칠은 자유를 즐기는 듯했지만 첫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부터 현실이 달라졌다. 정수 씨는 마음을 다잡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연금으로 생존 가능한지를 실험해보기로 했다. 이름하여 퇴직자 생존 실험. 하루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은 금액은 연금 수령액을 30일로 나눈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출근 대신 동네를 산책하던 정수 씨는 자주 가던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을까 하다가 계산기부터 두드렸다. 1인분 9,000원. 하루 예산의 절반을 쓰고 시작하는 셈이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그는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수천 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첫 번째 사례는 그보다 앞서 퇴직한 김명희 씨다. 60세에 퇴직한 그녀는 남편도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지만 맞벌이 시절의 소비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다. 퇴직 직후 몇 달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비를 유지했고 생활비는 점점 마이너스로 기울었다. 명희 씨는 그제야 본격적인 가계부 정리에 돌입했다. 하루 사용 가능한 금액을 연금액에서 계산해보니 1인 기준 하루 10,000원 남짓. 교통비, 식비, 통신비,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외식이나 쇼핑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한때는 카페에서의 브런치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한 끼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 명희 씨는 지금도 매일 하루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버텨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교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남기철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110만 원 정도였고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다. 하루 3끼를 챙기고 고정비용을 지출한 후 남는 금액은 거의 없었다. 기철 씨는 우울감에 빠졌고 생활이 무너져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을 고려했지만 자산이 많지 않았던 탓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며 식사를 해결하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작지만 사회와의 연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말하길 이제 생존이 아닌 존엄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하지만 그 존엄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박지연 씨다. 공무원으로 25년을 근무한 후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직한 지연 씨는 작은 떡집을 시작했다. 그녀는 안정적인 연금이 있기 때문에 장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연금은 월 130만 원 남짓, 점포 임대료, 재료비,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연금으로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았다. 지연 씨는 결국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장사는 결코 쉽지 않았고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연금과 자영업 수익을 합쳐도 고정지출이 많은 달에는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공무원 연금이 든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건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무엇보다 퇴직 이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세 사례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녔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연금만으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루치 예산으로 하루를 살아본다는 단순한 실험은 실제로는
매우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외식 한 끼, 갑작스런 병원 진료, 가족 행사 같은 변수는 연금이라는 틀 안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의 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금은 2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채 지급된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거나 소비 구조를 철저히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이정수 씨는 하루 생존 실험을 마치고 난 뒤 기록을 남겼다. 아침은 집에서 간단하게, 점심은 냉동식품으로, 저녁은 김치찌개로 해결했다. 지출은 하루 예산을 넘기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는 형편없었다고 했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연금은 생존의 최소 단위일 뿐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부업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은퇴란 진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퇴직은 언젠가 닥칠 현실이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것은 자유가 될 수 있다. 연금이 들어오는 그날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준비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 지금 당신의 하루 지출을 계산해보라. 그리고 그 하루를 연금만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묻는다면 그 대답이 당신의 은퇴 준비 상태를 말해줄 것이다. 공무원 연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국가기관에 몸담고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일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공무원 연금을 노후의 보험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생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연금은 보험이 아니라 최소한의 버팀목에 가깝다는 거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엔 실제로 연금 수령 첫 달에 생활비로 쓰고 나니 잔고가 바닥나버린 분도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나눠 써보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월급은 일하면서 받은 돈이었고 그 안엔 성과급도 있었고 근무 연차에 따라 인상된 급여도 있었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퇴직 후에 정해진 고정금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만 바라보는 건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금의 절대적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적어도 매달 몇백은 받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수령액을 보면 기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도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삭감 조정이 많아졌고 신규 퇴직자일수록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 큽니다. 국민연금은 더더욱 그렇죠. 납입 기간이 길고 꾸준히 낸 분들도 정작 받는 돈은 적어서 현실과 괴리감이 큽니다. 그렇다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니 생계는 곧바로 위협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의 고정성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그대로인 상태로 몇 개월을 보내다가 허겁지겁 통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고정비라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요. 집세,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식비, 거기에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나 결혼비용까지 지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출은 퇴직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검진이나 병원비처럼 은퇴 이후에 더 늘어나는 항목도 많습니다. 결국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낙차입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심리적 안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 이후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면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에 따라 우울감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일수록 이런 낙차가 커요. 현역 시절에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후배들에게 존중받았던 분들도 퇴직하고 나면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심리적 불안이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외식이나 소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게는 더 빠르게 무너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만으로 살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그에 맞춰 삶을 재설계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 위에 또 다른 수입 구조나 생계 전략이 더해져야만 노후의 안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이 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한다든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자녀와 함께 사는 구조를 고려해 본다든지 하는 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는 실제 은퇴 후 삶을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전에는 연금 덕분에 놀면서 살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시니어 창업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세요.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또 다른 분은 연금만으로는 여행도 못 간다는 걸 절감한 뒤 아예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비용 차이로 최소한 여름철 전기료, 걱정은 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삶 전체를 다시 구성하라는 신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존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유나 만족까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받은 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남으려면 소비 구조를 다시 짜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전성기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립과 생존의 전쟁터가 됩니다. 연금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통장을 들여다보시고 하루 예산을 계산해보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수천 일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가치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셨습니까? 그 하루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줬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대답이 곧 당신의 은퇴 전략이 될 것입니다.